일본이 못 이긴 한국의 힘 K컬처의 기적 이야기. 싱가포르의 한 아파트.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은 한 여성이 있습니다. 이름은 클라라 첸. 글로벌 문화 연구자이자 전 광고 기획자입니다. 38년의 인생을 문화 속에서 살아온 그녀의 눈빛은 깊고도 명확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 문화에 빠졌던 그녀가 어느 날부터 한국 문화로 시선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자신이 목격한 세계 문화의 거대한 변화에 대해 말하려 합니다. 일본이 못했던 것, 한국이 해낸 것,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일부 어린 시절의 추억 일본의 반하다.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라 첸입니다. 1990년대 싱가포르에서 자란 저는 평범한 소녀였어요. 학교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와 정해진 일과가 있었는데 바로 TV 앞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세일러문의 주인공들과 친구가 되었고 드래곤볼의 손오공과 함께 모험을 했습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은 제 세상을 완전히 넓혀주었어요. 싱가포르의 작은 집이 아니라 광활한 우주와 신비로운 판타지 세계로 데려갔거든요. 그뿐 아니었습니다. 일본 드라마도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화면 속 일본의 풍경, 섬세한 감정 표현, 그리고 그 어떤 설렘보다도 강렬한 로맨스. 제 방은 어느샌가 일본어 포스터로 가득했고 만화책들이 책장을 채웠습니다. 친구들이 인형극이나 다른 놀이를 할 때 저는 혼자 일본 문화의 세계에 빠져 있었어요. 그때 일본은 제 우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동아시아의 한 나라가 아니라 마치 환상 속의 나라처럼 느껴졌어요. 일본은 정말 멋진 나라야. 언젠가 꼭 가봐야지. 이런 생각을 매일 했습니다. 당시 제 꿈은 명확했어요. 일본 문화를 더 깊이 알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일을 하고 싶다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열정이었습니다. 2부 쿨재팬의 시대 세상을 휩쓴 일본. 시간은 흘렀습니다. 제가 청소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가면서 일본은 단순한 개인의 호기심을 넘어 전 세계적 현상이 되어 있었어요. 이것을 사람들은 쿨재팬 쿨저팬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정말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애니메이션은 물론이고 패션, 게임, 음식, 심지어 그들의 생활 방식까지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세계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성지 같은 곳이었고 일본 브랜드는 프리미엄의 대명사였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문화의 제국으로 생각했어요. 그때만 해도 일본은 정말로 문화 산업의 최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광고 기획자로 일하면서 이 흐름을 직접 목격했어요. 일본 기업들의 광고, 일본 상품의 마케팅, 심지어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세련된 신미성, 정교한 기술, 그들만의 우아함. 이 모든 것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화려함 속에는 무엇인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아름답지만 손을 내밀지 않는 왕궁처럼요. 일본은 자신들의 문화를 보여주고 있었지만 세계와 진정으로 함께 나누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일찍 정점에 올랐던 나라. 그것이 제가 나중에 깨달은 일본에 대한 평가입니다. 3부 2000년대 중반 새로운 바람이 분다. 제 인생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온 것은 200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온라인으로 세계의 영상물을 접할 수 있게 되던 시절이에요. 그 어느 날 저는 우연히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겨울연가. 당시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이라고? 일본 외에 뭐가 있어? 솔직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고 믿어온 저로서는 한국은 그저 옆 나라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처음 그 드라마를 보는 순간 무언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화면 속의 풍경, 배우들의 표정, 그들이 나누는 대사. 일본 드라마가 보여주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따뜻함이었어요. 일본 드라마는 주로 비극과 세련된 슬픔을 다루었다면 겨울연가는 감정, 가족, 사람 사이의 온기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의 물결이 제 마음까지 전해졌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따뜻할 수가? 그 순간 제 시선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한국 문화에 대해 거의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그 한 편의 드라마가 제 편견의 문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경험이었죠.
혹시 한국에는 또 어떤 문화가 있을까? 이 질문이 제 인생의 두 번째 열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부 K-팝의 폭발 젊음의 불꽃. 그 이후로 저는 한국 문화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드라마에서 시작한 관심이 음악으로 그리고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어 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K-팝이었습니다. 한국 아이돌들을 처음 접했을 때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한국 아이돌들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구나. 저는 그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들은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대 위의 BTS, 그들의 열정적인 표정, 완벽한 안무. 무대 아래의 블랙핑크, 그들의 자신감 있는 눈빛, 세계를 사로잡는 카리스마. 수많은 젊은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도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강력한 에너지가 있나? 한국 아이돌들은 단지 노래를 잘하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진심을 세상에 전했습니다. 힘내, 내 꿈을 따라 함께하자, 마이너스 이런 메시지들이 음악에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성공한 연예인이 아니라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실패하고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는 모습이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그들이 소통했다는 점입니다. 유튜브, SNS,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들은 팬들과 직접 대화했어요. 영어, 스페인어, 일본어. 여러 언어로 팬들을 맞이했습니다.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고마워요라는 진심이 세계 곳곳의 팬들에게 전해졌어요. 단순한 음악의 전파를 넘어 하나의 글로벌 문화운동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브 일본의 실수 닫힌 문.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일본과의 차이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자기만의 문화에 머물러 있었어요. 일본 드라마는 자막 없이 방송되었고 일본 아이돌들은 영어로 소통하기를 꺼렸습니다. 일본의 언어는 배우기 어렵고 일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감성을 먼저 습득해야 했어요. 마치 높은 벽으로 둘러싸인 성처럼요. 일본은 정말 세련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 표현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했던 실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는 접근성이었어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일본 문화를 더 알고 싶어 했지만 일본은 자신들만의 완벽함을 고집했습니다. 일본어라는 높은 진입장벽, 문화적 특수성에 대한 설명의 부족, 외국인에게 닫혀있던 태도. 이 모든 것이 일본 문화의 확산을 막았어요. 두 번째는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성공했기에 더 이상 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자신들을 표현하는 것을 수정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자존심 상실로 받아들였던 거죠. 우리는 이렇다. 이해하고 싶으면 너희가 맞춰와라.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일방적인 문화 전달을 원하지 않았어요. 세계는 소통을 원했습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문화를 말이에요. 그렇게 일본은 점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했지만 외로웠던 나라. 최고였지만 혼자가 되어버린 나라. 육부 한국의 선택 함께 나누는 문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K-팝에 빠지면서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 아티스트들과 기획사들이 얼마나 외국 팬들을 소중히 여겼는가였어요.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한국 드라마는 자막을 달았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게 말이에요. 한국 아이돌들은 여러 언어로 팬들과 대화했고 자신들의 삶을 공개했습니다. SNS, 유튜브, 팬 커뮤니티 한국의 문화 산업은 전 세계의 팬들과 직접 연결되기 위해 모든 채널을 열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 모든 행동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진심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우리 문화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더 환영하고 싶다. 함께 이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다. 이런 태도가 있었던 거죠. 저도 이 현상의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K-팝 팬 커뮤니티에 가입했고 유튜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찾아 먹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라질, 미국, 아프리카.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문화를 보여준 게 아니라 함께 만들었어요. 이것이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아티스트들과 크리에이터들은 팬들의 피드백을 듣고 반영했어요. 팬들이 만든 팬아트, 팬 영상, 팬 소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팬들도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동료가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한국 문화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글로벌 무브먼트가 된 이유였습니다. 그게 일본이 놓친 한국의 힘이었어요. 열린 마음이 문화를 움직였던 거죠. 7부 세대의 전환 K컬처의 진심. 시간이 더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문화는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제 조카를 보세요. 이 아이는 BTS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가 뭐예요? 형, 이 가사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아이의 질문에 저는 기꺼이 답해주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는 저희 가족이 함께 보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심지어 할머니도 한국 드라마의 팬이에요. 드라마 봤어? 어제 그 부분 어떻게 됐어? 이런 대화가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방법, 가족을 소중히 하는 방법,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어요. 한국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이제 이런 음식들은 저희 집의 냉장고에 항상 있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말 저녁 가족이 둘러앉아 한국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대화하는 풍경. 이것이 제 일상이에요. 한국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한국 화장품의 품질과 효과에 깊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 친구들도 한국 화장품을 찾게 되었어요. 이젠 한국이 우리 일상이에요. 저의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 한국 문화는 더 이상 트렌드가 아니라 정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유행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자리 잡은 따뜻한 감정이 된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속의 가족의, 한국 음악 속의 희망과 응원, 한국 문화 속의 진심.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닿아 있어요. 8부 결론, 일본이 못한 것, 한국이 해낸 것. 제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저는 일본 문화에서 한국 문화로 시선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본을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은 정말 멋있었어요. 정말로요. 일본이 만들어낸 애니메이션, 드라마, 게임, 그리고 그들의 세련된 신미성은 제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었습니다. 일본의 문화가 없었다면 저는 어쩌면 문화 연구자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일본 문화에 대한 어린 마음의 열정이 없었다면 저는 문화의 아름다움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 차이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일본이 만들어낸 것이 완벽한 예술 작품이었다면 한국이 만들어낸 것은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친구였어요. 화려함과 감정의 차이, 완벽함과 진심의 차이, 세련됨과 따뜻함의 차이. 한국이 해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세계를 향해 열린 팔을 벌렸어요.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문화를 공개하고 모든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둘째, 팬들과 함께 성장했어요. 일방적인 문화 전달이 아니라 상호작용하고 소통했습니다. 셋째, 진심으로 사람을 소중히 여겼어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진정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문화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저는 이 깨달음에 도달했습니다. 아무리 세련되고 완벽해도 사람의 마음에 닿지 않으면 고립됩니다. 반면 조금 부족하고 거칠어도 진심이 담겨 있으면 세상을 움직입니다. 한국이 해낸 것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가장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시니어 분들이에요. 당신들의 자녀와 손자녀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고 그들이 만든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 말이에요. 한국 마음으로 세계를 품다. 이 말이 제 가슴에서 흘러나왔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문화를 수출한 게 아니라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전 세계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말입니다.